자, 어떤 주어진 집합이 있습니다.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게요.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U로 나타냅니다. 유니버셜 셋의 이니셜 U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집합 U와 그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자, U가 있고, 즉 마송고 1학년 학생들이 있고 그 중에 1학년 1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1반 학생이 아닌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합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 잉여, 나머지, 여분, 그때의 나머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호로 A, C 이렇게 즉 요 A가 아닌 부분 여기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즉 A의 여집합은 X인데 어떤 X냐면 U에는 속하지만 그렇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자, 이어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즉 그림 먼저 볼게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면 안 돼. B에 있는 건 속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A에만 있는 원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빼는 거죠. 빼는 거죠. 기호로 A-B, 즉 여기가 A-B입니다. 즉 A-B는 X인데 A에서 B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B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전체 집합 1, 2, 3, 4, 5, 6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죠. A 1, 2, 3 말고 나머지 즉 1, 2, 3 제외합니다. 그럼 남는 건 4, 5, 6이겠죠. 자, 그리고 A 빼기 B 집합과 B 빼기 A라는 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B. 그러면 우선 둘 다 있는 원소는 뭐지? 1, 2, 3이랑 3, 4, 5, 6이니까 3은 똑같이 있네요. 두 집합에 속하는 3. 둘 다 속하는 3. 두 집합에 모두 속하는 3. 그리고 A 나머지 원소 1하고 2. 자, B의 나머지 원소 4, 5, 6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A 빼기 B는 A에서 B의 원소들이 빠져야 돼. B에 있는 건 빠져야 돼. 그러면 A에만 있는 1하고 2가 되겠죠? 자, 그럼 B 빼기 A는 B에서 A에 있는 게 빠져야 되니까 남는 4, 5, 6이 되겠죠? 자, 얘도 간단하게 볼게요. 3의 배수.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3의 배수를 제외한 원소들을 모아놔야 되죠? 그리고 전체 집합은 15 이하야.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하면 1, 2, 3 빠지고 4, 5, 3의 배수 6 빠지고 6이 빠져야 되죠. 6이 빠지고 6 빠지고 7, 8. 또 3의 배수인 9가 빠지고 10, 11. 또 12 빠지고 13, 14. 그리고 15도 빠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빼기 B는 B가 4의 배수야. 그러면 3의 배수에서 그럼 여기 우선 써볼까요? A는 3, 6, 9, 12, 15죠? 여기서 B의 원소를 빼야 돼. A 빼기 B는 B의 원소가 빠져야 돼. B의 원소는 4의 배수야. 그럼 4의 배수인 12가 빠지겠죠? 그러면 A 빼기 B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3, 6, 9,
15가 되겠습니다. 자, B 빼기 A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죠. 즉, B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빼야 돼. 그러니까 기준은 B죠, B. 그럼 4의 배수에서 B를 한번 구해볼게요. 4의 배수, 15 이하의 4의 배수. 4, 8, 12까지죠? 여기서 A의 원소들이 빠지는데 A에 속하는 원소는 3의 배수예요. 그럼 3의 배수 제외하면 12가 빠지겠죠? 즉 B 빼기 A는 4와 8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1은 결과만 기억하세요. 자, 예제 1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A 빼기 B는 A 교 B 여와 같다는 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을 여기 왼쪽에다 써볼게요. 우변의 내용은 뭐냐면 A 표시하고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합니다. 그럼 A 표시하고 A 영역 표시하고 B의 여집합 영역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B의 여집합은 B에 속하는 원소들이 빠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통 부분은 A와 B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교집합은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 네. 이거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건 뭐와 같다? 이거는 A-B와 같다는 거 우리 좀 전에 배웠죠?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교집합, 여집합이 된다는 거. 차집합이. 자, 이제 합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 자, 이제 집합의 연산을 배웠으니까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더 성립하는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집합, 여기가 A의 여집합이죠? 이게 U, 전체 집합. 그러면 A와 A 여집합이랑 A랑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U가 됩니다. 그리고 A랑 A의 여집합은 공통부분이 교집합하면 공통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A 여집합은 요건데 그거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이 아니니까 도로 A가 되겠죠. U가 아니면 전체 집합이 아니면 전체 집합에서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 남는 원소가 없겠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 아니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라는 타이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B는 A 교 B요. 방금 했죠. 그리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가 됩니다. U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U.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구하면 전체. A랑 A 여집합이랑 공통 부분을 구하면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 자, 드모르간의 법칙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결론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두 가지죠. 드모르간의 법칙. 합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마치 괄호를 풀어주듯이 괄호의 여집합을 A 한번, B 한번 붙여주는데 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게 수학자 드모르간이 이 법칙은 드모르간이 발견했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붙여주고 괄호가 풀려지면서 교집합이 합집합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그래서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수학자 드모르간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8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 U, A는 1, 2, 3, 4, B는 8의 약수. 그럼 8의 약수 구해볼까요? 8의 약수는 1, 2, 4, 8.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A 말고 나머지. A는 1, 2, 3, 4. 전체는 8 이하. 그럼 1, 2, 3, 4 말고 나머지는 8 이하 중에서 5, 6, 7, 8이 되겠죠? A 빼기 B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러면 A에서 B에 속하는 것들을 제외해야 되죠? 1, 2, 4, 8을 제외해야 돼. B가 1, 2, 4, 8이니까 1, 2, 4, 8이니까 A 1, 2, 3, 4에서 1, 2, 4, 8이 있으면 빼야 돼. 1 빠지고 2 빠지고 4가 빠지겠죠. 1, 2, 4, 8이 빠지니까. 그럼 남는 건 3이죠. 그럼 참고로 B 빼기 A도 구해볼까요? B 빼기 A는 B에서 B에서 1, 2, 4, 8에서 A의 원소도 1, 2, 3, 4를 빼버리는 거죠. 1 빠지고 2 빠지고 4 빠지고 8은 안 빠지겠죠. 그래서 1, 2, 4를 제외하니까 8만 남겠죠. (2번도) 볼게요. U, A, B 이렇게 주어진 거여서 요걸 구하래. 우리 좀 전에 했죠? 이거 드몰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통째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방금 했어요. 그러면 A 합 B를 구해볼까요? A는 3의 배수인데 10 이하야. 그럼 10 이하의 3의 배수 3, 6, 9죠. B는 10 이하의 6의 약수. 그럼 1, 2, 3, 6. 그럼 A 합 B를 구하면 A 합 B를 구해야 되니까 A 합 B를 구하면 1, 2, 3, 6, 3, 6, 9 합치면 1, 2, 3, 6, 9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에 지금 여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여집합.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6, 9가 빠져야 되니까 4, 5, 7, 8, 10 이렇게 되겠죠. 자, 3번도 볼게요. A는 1, 2, B는 X인데 요걸 만족하는 X. 근데 요 A를 모르니까 못 구하죠. 그런데 A 빼기 B라는 집합이 2라는 단서가 있죠. 그랬을 때 요 모르는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 빼기 B라는 건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의 집합의 원소에서 B에 속하는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고 남은 게 2야. 남은 게 2야. 그럼 뭐가 빠졌어? B가 빠졌죠? B가 빠졌어. 그럼 B는 왜 그럼 1은 빠졌죠? 그럼 1은 왜 빠졌어? B에 있기 때문에 빠지죠? 1은 B의 원소가 됩니다. 즉, 요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죠. 즉, 1 빼기 A 빼기 A 더하기 1은 빵. 그럼 2 빼기 2A는 빵. 2A는 2. A는 1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게요. 어느 동호회 35명 중에서 제주도 다녀온 회원 17명, 설악산 다녀온 회원 19명,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회원 4명,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 수를 구하래. 자, 이 문제에는 집합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치만 집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의 집합을 A, 설악산을 다녀온 회원들의 집합을 B. 그러면 NA가 지금 17이라는 거겠죠? NB는 19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호회 회원 35명은 전체 집합이 35죠. 그리고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회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A, B가 있고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회원은 여기 4죠. 그러면 어디라도 한 군데라도 간 회원들의 집합은 전체 35에서 4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N, A 합 B가 전체 35에서 어느 한 곳도 안 간 4명을 뺀 31이죠.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바로 적어도 어느 한 곳을 다녀왔다는 게 A 또는 B를 같다는 거죠. 즉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N, A 합 B. 그래서 35에서 4명 뺀 31이 되겠죠. 그럼 모두 다녀온 회원수는 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얘는 NA에서 NB를 더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했죠? 그리고 NA가 17이고 NB가 19죠? 그러니까 17 더하기 19 빼기 몰라.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1 그리고 이 31이 17 더하기 19 빼기 NA 교비. 다시 정리하면 31은 36 빼기 NA 교비. 자,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36에서 얼마를 빼야 31이 되니? 5죠, 5. 그래서 NA 교비는 5가 되겠죠.